보통 우리 난방과 온도 설정을 할 때요. 보통 난방과 온도는 제어 알고리즘이 결정되는데 일단은 IA라는 건 그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지능형 알고리즘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지능형 알고리즘 뜻이 뭐예요? IA가 우리 학교에 되어 있는 게 IA 기능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제어 알고리즘은 여태까지 누가 짰죠? 사람이 짰어요. 외부 온도나 광량이나 이에 따라 내가 알고리즘을 짜놓고 그 짜는 상태에서 온실의 그 변화죠. 뭐죠? 난방과 온도라든가 뭐죠? 저 창이 열리는 정도가 결정됐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제어 알고리즘의 결정은 지금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하고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을 짜내면은 그것을 안에 변경이 됐죠. 그 알고리즘이 환경제어 컴퓨터 그게 뭘까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 알고리즘, 제어 알고리즘. 우리 세팅값이라고 불러요. 세팅값을 우리 정해놨어요. 지금 IA 기능은 뭐가 들어간 거죠? 거기에 세팅값을 내가 정해 놓긴 하되 인공지가 스스로 지능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일정 부분 움직인다. 그래서 지능형인 것들을 지금 변경 세팅값을 바꿔주는 것들. 보통 주난방 온도는 항상 보조난방보다 온도가 높다. 누가 더 높아야 돼요? 주난방이 높아야 돼요? 보조난방이 높아야 될까? 보조난방이 높아야 돼요. 주난방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난방 온도가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언제예요? 온실 온도가 내려갈 때. 이건 뭐예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죠. 외기 온도가 내려갈 때. 이건 뭐예요? 직접이죠. 풍속이 증가할 때. 뭐예요? 직접이죠. 이건 외부 센서고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 있는 센서고요. 얘는 뭐예요? 온실 내부 센서죠. 보통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 경약가를 볼게요. 온도가 그러니까 보통 난방温설정할 때 온실 온도가 내려갈 경우 난방과 온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온실 온도가 편차와 비례해서 무슨 얘기예요? 편차가 커질수록 편차가 어때요? 편차가 커질수록 난방과 온도는 올라가야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것들은 편차가 커질수록 편차가 비례하여 난방과 온도를 비례시킨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난방 온도가 20도시고 최저 난방과 온도가 20도시인데 P스텝이 10도시라고 하면은 1도 차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 10도씩 올린다는 거죠. P스텝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 온도가 지금 현재 20도인데 16도예요. 근데 최저 난방 온도가 20도예요. P스텝은 10도씨를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몇 도 차이 나죠? 4도 차이 나죠. 그럼 난방 온도는 몇 도다? 60도씨가 돼요. 그렇죠? 그럼 반면에 또 하나가 그러면은 P스텝을 5로 넣어놨어. 5도씨. 그러면 5도씨예요. 그러면은 난방과 온도가 현재 최저 온도가 지금 20도씨인데 최저 온도가 지금 설정 온도가 20도인데 실제 온도가 16도예요. 그러면 난방 온도가 몇 도가 돼요? 5 곱하기 4가 되니까 40도씨가 되죠. P스텝이 뭐예요? 그러니까 1도 편차마다 P스텝 10이라는 뜻은 내가 설정 온도와 내부 편차가 1도 발생할 때마다 그 P스텝만큼 스텝은 걸음걸이죠. 그러니까 한 폭이 5도씩 움직이면은 P스텝이 5 거고 10이면은 10인 거죠. 그러면은 얘는 편차가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편차가 비례한다고 했어요. 편차가 비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는 직접 난방이에요? 아니면 저게요? 뭐죠? 간접 난방, 간접이죠. 얘는. 그 다음에 외기 온도가 내려갈 때 어떻게 돼요? 외기 온도가 내려갈 경우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난방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P스텝으로 먼저 놨어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외부와 내부의 편차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외부 1도마다 난방 온도를 1도씩 놔라. 그럼 난방 온도 2도에다가 내기온 영향 집어넣고 외기온 영향 집어넣게 되면은 34도가 되죠. 외기온 18도, 19도라고 하는 얘기는 1도 차가 나는 거였잖아요. 외기온 영향 얼마 줘요? 설정 온도가 2도니까 어떻게 돼요? 20도죠. 2도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4도가 되는 거고 기본 온도가 20도에다가 내기온 영향 얘가 지금 온실 온도가 19도인데 P스텝이 10이니까 어떻게 돼요? 10도가 올라가는 거 어떻게 돼요? 이게 10도씩 되고 그러면 난방 온도는 34도가 된다. 요거 하나 낼게요. 난방 온도에 관련해서.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내기 온도죠.
내기 온도와 현재 온도의 차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뭐예요? 나머지는 영향값이라고 하죠. 영향값. 영향값을 잘 주면은 내기 온도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내기 온도 변화. 내기 온도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는 내가 영향값을 잘 준 거예요? 못 준 거예요? 못 준 거죠. 못 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돼요. 영향값을 잘못 주게 되면은 내가 15도씨라고 써요. 15도씨인데 내가 설정값이 15도씨예요. 영향값 내기 설정 온도가 15도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향값을 잘못 주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딱 온실 온도계를 딱 환경제약 컴퓨터 열어봤더니 아침에 저녁에 봤더니 17도, 13도씨에서 막 이러고 춤추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때는 에너지의 낭비, 요때는 저온 장애. 그 에너지의 낭비, 저온 장애, 에너지의 낭비, 저온 장애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뭘 바꿔야 돼요? 영향값을 변경시켜야 되죠, 그들요. 그래서 이 진폭이 이렇게 될 때 일직선으로 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수록 잘 된 거죠, 그들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내기온 용도가 제일 크죠. 그다음 뭐 줘요? 영향값을 주죠. 외기온도 편차를 주죠. 만약에 이게 봤더니 외기온 영향값을 작게 줬더니 막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영향값을 좀 아래쪽에서 움직이 작고. 그럼 어떻게 외기온 영향값을 좀 크게 주고. 만약에 위에서 움직여 이렇게. 그럼 외기온 영향값을 작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 IA라고 하는 저 기능은 어떻게 된다? 지가 알아서 조정해줘 이렇게. 그러면은 편리하잖아요. 편리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 기능을 쓰려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아니면 편하다는 거. 일단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풍속이 증가할수록 난방 온도를 높인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똑같은 값이에요. 외기온이 10도씨예요. 그 다음에 풍속은 5도씨고 온실 온도가 19도다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기온 영향값은 일단 10도를 더해줘요. 여기다가. 그 다음 외기온 영향값은 아까 얼마예요? 외기온 영향값이 여기에서 1도마다 2도라고 했죠. 그러면은 차이가 외기온 2도, 10도가 차이 나니까 20도씨를 줘야 돼. 2 곱하기 10이면 20도를 줘야 되고 풍속 영향값이 얼마예요? 풍속 영향값이 바로 1m/s마다 1초 1m/s마다 2도씨를 주니까 5m/s니까 얼마 돼요? 2 곱하기 10이 되고 난방 온도는 60도가 되죠. 얘들이. 바람이 약해지면은 바람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50도씨가 되고 바람이 10이 아니라 15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10을 또 올려주겠죠. 얘들은. 그리고 난방관이 너무 많으면은 온도가 낮아도 관에 결로가 생긴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일은 거의 없어. 이런 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난방관이 많으면은 단점이 저는 이렇게 봐요. 뭐 결로가 생기기 쉽다. 관 내에 결로가 생기기 쉽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난방관이 너무 많으면은 비싸다. 오히려 비싸진다. 그리고 난방관이 너무 적으면 난방관 온도가 너무 높아져 더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밑에 그 청양군 그 임대동장 가보셨죠? 한번 가보셨는데 그럼 난방관 개수가 너무 적어요. 그냥 어떻게 될까요? 온실 내부 온도 편차가 커지겠죠. 우리 학교 가보기에는 측면에 8개예요. 난방관이. 보셨죠? 왼쪽에 8개 있죠. 8개. 높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편차가 적어지는데 만약에 난방관 개수가 적으면은 온실 온도 편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난방관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난방관의 직경이 작을수록 빨라도 효율이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난방관의 직경을 작은 거를 여러 개 놨을 때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큰 거를 하나 놓은 것보다 작은 거 여러 개 놓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순환 펌프가 너무 자주 온오프 되지 말아야 되며 온오프가 너무 되지 말아야 위치별 온도 편차가 작다. 이거는 계속해서 비례 제어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온오프가 우리가 난방기도 온오프 제어를 해요. 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때요? 딱 꺼지겠죠. 언제까지? 온실이 식어질 때까지. 그러면 그거 뭘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난방관 온도를 너무 높게 계산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진폭이 굉장히 큰 온실이죠. 저 진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죠. 만약에 진폭이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꺼져 안 켜져요?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은. 이 진폭이 커졌다는 얘기는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온실에서 구역면 가공 면적은 작을수록 제어가 잘 된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3,000평을 보시면은 3,000평 온실이에요. 만약에 6,000제곱미터 쪼개면 어떻게 돼요? 온실을 4,000평 온실을 둘로 쪼갠 거고, 만약에 1,500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온실을 4조각을 낸 거죠. 1,500이니까 8조각을 낸 거죠. 8조각을 내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3웨이 밸브가 8개가 설치해야 되고, 온실에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나가고 들어온 인입이 8개가 돼야 돼요. 2조각을 내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2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온실을 난방의 경우는 야객 공급 말고, 야객 공급은 그 구역을 줄여야 되는데 난방은 쪼갤수록 좋아요. 대신에 비싸요. 예,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00평 온실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쪼개요. 우리 학교 온실은 하나로 쪼갰을까, 2개로 쪼갰을까? 하나. 2개를 할 필요 없죠. 우리 집 너무 적게 2개 하기는. 우리 펌프가 저기 일반 펌프거든. 그러니까 일반 온실에 쓰는 펌프예요. 펌프 용량이 되게 커요. 이 지금 현재 이것도.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환경제약 컴퓨터상으로는 직각으로 이렇게 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세팅값은. 실제 데이터는 어때요? 곡선이죠. 이렇게 항상 이게 생기죠. 우리가 실제 온도가 우리가 낮에 아무리 세팅값을 내가 20도로 해도 어떻게 돼요? 25도로 해놔도 실제 온도는 30도씩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가 요것을 보고, 근데 환경제약 컴퓨터를 볼게요. 내가 평균값을 20도로 맞추려고 해. 그랬더니 여기 온도가 낮에 뜨거워 높았어. 그럼 낮에 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시원해야 평균 온도가 20도가 되겠죠. 그러면 낮에 뜨거웠으니까 밤에 시원해지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난방하는 시점에서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 난방비를 절약할 수가 있죠. 이것들을 절약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단점들도 있는데, 일단은 실제로는 이제 그 초과 온도만큼 밤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온도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온풍 난방은 뭐 온오프 제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소 난방, 최소대 난방은 존재하지 않고 지역별 온도차가 크다. 그다음에 보통 사역대하고 지속 시간을 이용한다. 온오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 난방을 좀 볼게요. 중요한 건 최소 난방은 우리가 이제 습도 영향과 광도 영향을 보는데요. 보통 최소 난방의 효과는 뭐예요? 일단 습도를 낮춘다, 높인다? 낮추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난방을 통해서 작물의 병해충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난방관 온도와 공기 온도가 15도 이상일 때 기류가 좋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기 온도가 내가 15도야. 그러면 난방 온도가 30도 정도 돼야 기류가 좋다. 어떤 기류? 상승 기류. 온실, 그러니까 파이프, 난방 파이프, 최소 난방 파이프는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습한 공기를 위로 밀어내겠죠. 바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대류를 만드는 건데, 바로 15도 이상 차이가 날 때 좋다고 그래요. 이것들 15도 이상 차이 때 대류가 좋다, 기류가 좋다 하고요. 그다음 최소 난방 온도의 영향인자는 뭐예요? 온도의 습도예요. 습도예요. 최소 난방 파이프로 뭘 한다? 난방을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 최소 난방 온도는, 최소 난방 파이프 사용 용도는 바로 습도를 조절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일반적으로 최소 난방 파이프 온도가 높을까요? 아니면은 난방, 그러니까 구역 난방, 그러니까 전체 난방이 더 높을까요? 전체 난방이 더 높아요. 일단 높아요. 그리고 최소 난방 파이프는, 최소 난방은 어디에 식물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난방이 식물체 가까이 있어요. 최소 난방이 식물체 가까이 있어요. 식물체 가까이 있죠. 그래서 최소 난방 파이프 온도가 높으면은 식물이 고온 장애를 받을 수 있다. 그때는. 또 우리가 최소 난방 파이프는 우리 습도 전략이 주로 유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커튼을 좀 볼게요. 커튼을 좀 보면은
이제 커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온 커튼 같은 경우는 뭐죠? 말 그대로 목적이 보온인 거예요. 차광하고 보온 스크린하고 구별되나요, 사실은? 차광과 보온을 겸해요, 거의 다. 지금 우리 오실에 있는 것도 알림 스크린이 지금일 때는 차광 목적이지만 겨울에는 무슨 목적이에요? 보온 목적이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광량으로 할까요, 온도로 할까요? 지금 스크린은 광량으로요, 보통 하고요. 보온으로 할 때는 주로 뭘 할까요? 온도로 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온 커튼과 보온으로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세팅 값을 외부 온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외부 온도만 꼭 할까요? 광량이 꼭 들어가요. 외부 온도가 영하 5도예요. 근데 광이 300W예요. 열어야 돼, 닫아야 돼? 열어야죠. 왜냐? 300W 들어오면 온실이 뜨거워지잖아요. 광량, 에너지가 지금 내가 난방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내가 보일러를 안 틀었어도 뭐가 보일러가 해야 돼요? 태양광이 보일러가 되는 거죠. 근데 외부 광량이 한 100W인데 100W예요. 50W예요. 50W인데 외부 온도가 영하 5도야. 닫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닫죠. 일반적으로 닫아요. 저희가. 왜 닫을까요? 50W에서 에너지가 들어왔을 경우, 50W에 들어왔을 경우 아마도 1월달 외부 온도가 영하 5도이면은 뺏기는 에너지 더 커요. 그리고 광합성도 제대로 못할 바에 차라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온 스크린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온 스크린은 외부 보온도, 그러니까 외부 온도에 의해 설정을 하지만 또 뭐가 들어가요? 광 영향값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항상 그래서 보여요. 광량 어두울수록 닫힌다. 무슨 뜻이에요? 광이 없으면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외부 온도가 추운데 광이 없으면 닫아. 근데 외부 설정, 외부 광량이 한 200W가 돼. 그러면은 내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외부 영하 5도라 하더라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죠, 그때는요. 근데 조심하는 거 있어요. 측면 열지 마세요. 측면. 왜 측면 열지 말라고 할까요? 측면은 유리벽하고 비닐벽하고 식물체가 너무 가까워요. 이거를 열어버리면은 외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보통 근데 우리가 온실 같은 경우는 위는 해가 이렇게 들어오고 생장점에서의 지붕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는 열어도 상관없는데 위는 열어야 되는데 측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열지 않아요. 겨울처럼 거의 안 열지 않아요. 그다음 영향 중에 뭐야? 풍속. 바람이 강할수록 더 닿겠죠. 왜? 열을 더 많이 뺏깁니다. 그다음에 기온차가 클수록 더 닫힌다. 예를 들어서 0도인데 외부 온도가 0도예요. 그러면 내가 150W의 창을 이렇게 커튼을 열어놨어요. 근데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예요. 그러면 창을 닫아버려요. 커튼을 닫아버려요. 왜? 편차가 클수록 닫아버리죠. 그 다음에 설정 시간에 의해서 개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커튼 갭을 이용하는데요. 갭은 뭐죠? 갭이? 사이를 좀 벌려놓은 걸 갭이라고 하죠. 우리 지금 온실에 가면 뜨겁잖아요. 근데 갭을 썼어요, 안 썼어요? 낮에 써놨죠. 왜 써요? 그걸 닫아버리면은 뜨거운 공기 안에 갇혀버리니까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라고 우리가 갭을 씁니다. 그럼 갭을 쓴다는 거는 어떨 때 써요? 일단 밤에는 결로가 많이 생길 때 또는 낮에 커튼을 닫았더니 너무 뜨거워. 그럼 갭을 써서 우리가 환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최소난방 파이프 이용하면 되게 좋다고 했고요. 커튼 갭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기창을 열면 어떻게 돼요? 결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겼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환절기 때 주로 쓰는 것 중에 뭐라고 한다고 했죠? 커튼을 조금만 열어놓고 창을 약간 열어놓으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방지할 수가 있어요? 결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결로 생기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차광 커튼 같은 경우는 광량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온도에 필요하기도 하는데 보통 광량을 제어도 해요. 차광 커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도 우리가 닫고 광량이 강해도 닫고 우리가 보통 리미트를 걸어놨죠. 어떤 광이 이상일 때만 닫고 어떤 광이 여러 번 리미트를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보통 커튼 같은 거는 데드존을 쓰기도 하고 비레지어를 쓰기도 하고 데드존은
이제 얘도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대적이 아니라 보통 저걸 써놨어요. 비례제어를 해놓고 있어요. 저희 학교 온실은 비례제어를 하고 있고요. 평균제어도 하고 있고, 저는 비례제어를 쓰고 있어요. 갭제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습도제어를 보게 되면은 포화 습도가 20g이라고 쳐요. 근데 실제 공기 온도가 15g이에요. 내가 물을 15g 갖고 있어요. 제곱이니까 입방미터 또는 킬로그램당 얘기를 할게요. 입방미터당 지금 물이 꽉 차면 20g이 들어갈 수 있어요. 1입방미터에. 근데 실제로 물이 15g 들어있어요. 그러면 수분 부족분이 몇 g이죠? 5g. 상대 습도는 75%. 만약에 물이 10g, 20g이 들어올 수 있는데 물이 10g밖에 안 들어있어. 그럼 상대 습도가 몇 %예요? 50%죠. 그 다음에 수분 부족분은 10g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게 상대 습도 70% 얘기해 볼게요. 10g인, 그러니까 온도가 공기 온도가 낮을수록 물을 갖고 있는 그 양이 적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서 지금 15도, 18도밖에 안 돼, 15도밖에 안 돼서 물을 10g밖에 못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 습도가 70%예요. 그럼 어때요? 물이 3g이 모자란 거죠. 근데 여기 같이 물이, 그러니까 공기가 뜨거워서 20g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물이 70%가 되는 몇 g 있어야 돼요? 4g 있으면 70%죠. 그러면 HD 값이 얼마예요? 수분 부족분이 6g이죠. 근데 실제로 누가 더 습한 거예요, 그러면? 15도이면서 상대 습도 70%가 더 습한 거죠. 더 습한 거죠. 왜? 수분 부족분이 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 습도만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온실이 습한지 건조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 부족분 또는 포차를 보죠. 포차를 봐. 포차를. 그래서 포차는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로를 예방하는 세 가지 방법이 뭐예요? 최소 난방 설정, 난방 파이프 이용하는 거고요. 커튼 갭을 설정하는 거, 최소 환기창을 설정하는 거. 보통 최소 환기창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 많이 써요. 5% 정도 이렇게 여름철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비가 많이 와도요. 우리가 용마루 개폐를 해서 창을 5% 열어두면 비가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로를 예방하기 위한 세 가지 측정 방법이 과체류의 경우 과일의 온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작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온실내 기온의 속도 증가와 결로 관계를 계산한다. 뭐예요? 과일의 온도, 옆의 온도, 그 다음 뭐예요? 온도의 속도. 그러니까 온도가 얼만큼 빨리 올라가느냐를 우리가 계산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어요? 비 안 맞게 하기. 두 번째가 이슬 안 맞게 하기였죠. 바로 이 결로 예방 방법이 이게 가장 우리가 난방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뭐예요? 이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거. 보통 습도 조절 경우 우선순위를 온도 혹은 습도로 명기해야 되고요. 우선순위를 습도일 경우에는 습도의 온도에 습도와 온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두고 온도를 우선할 경우는 작게 한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습도일 경우는 바로 습도의 영향을 크게 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우선할 때는 온도를 작게 둔다. 대세로 하기 위해서는 환기 온도를 낮추고, 가습을 위해서는 환기 온도를 높인다. 제습기나 가습기 환경은 좀 다르게 한다. 그래서 제습기에서는 환기 온도를 낮추라는 얘기고요. 창을 일찍 열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습을 위해서는 환기 온도를 높인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 4월달, 5월달에 뭐라고 했어요? 환기 온도를 높이라고 해서 낮추라고 했어요? 낮추라고 했죠. 왜?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결로가 생기니 어떻게 해요? 창을 환기 온도를 낮추라는 얘기죠. 그때요. 광량이 세지면 낮추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는 안 낼 건데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우선순위가 여기 제습을 위해서는 환기 온도를 낮추고 가습을 위해서 환기 온도를 높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요. 광량이 강하면은 환기 온도를 높여요. 왜 높일까요? 광합성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광합성 관점이에요. 근데 환기의 관점에서, 습도의 관점에서 볼게요. 광량이 강하면은 창을 빨리 열어야 돼요? 천천히 열어야 돼요? 빨리 열어야 되죠. 왜? 광이 강하면 온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 어때요? 공기 온도가 올라가죠. 뭐가 안 올라가요? 바로
과일 온도가 안 올라가죠. 잎의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이 공기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기창을 좀 더 빨리 열어야 돼요. 그래서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그냥 모든 책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얘기 나와요. 뭐냐면은 되게 책에 보면은 방향에 따라서 온도를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합성의 관점이고 우리는 습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방향이 강해지면은 온도를 오히려 환기온도를 더 낮춰야 된다. 그래야 온도가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 때는 오전에는 보통 우리가 환기온도를 좀 더 빨리 점점 해가 강해지지 못해요. 점점 빨리 환기온도를 낮추고요. 반대로 낮에는 환기온도를 높여요. 왜냐하면 낮에는 이 습도 문제가 있어 없어요. 건조한 게 문제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오전에만 결로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통 결로를 예방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최소 난방, 갭, 최소 환기장 설정이고 바로 습도를 제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습도 조절인데 우리가 가온 환기 습도고 그다음에 공기 유동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유동팬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보면요. 일단은 습도가 높을 때 사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도가 높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공기 유동은 온실내 습도를 낮출까요? 낮추진 않을까요? 공기 유동을 하게 되면 습도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유동팬을 사용하면 습도는 올라가요. 오히려. 왜 올라가죠? 유동팬을 사용하면은 식물체 주변의 습도가 떨어지는 거지 온실의 습도는 오히려 올라간다. 왜 올라가요? 증산을 좀 더 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환기창이 열리면 사용을 중지한다. 중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중지할까요? 아무 영향을 안 줘요. 환기창이 열려버려요. 공기 유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바람이에요. 유동팬이 세지 않아요. 약해요. 바람이. 왜냐면은 이 팬 앞에서는 셀지 몰라도 20m 정도 가면은 이미 바람이 있을지 말지 알 약한 바람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기창이 열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온실 안에 바람이 들어오죠. 그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기 유동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들을 사용하면 오히려 뭐 나쁠 건 없는데 좋을 것도 없어요. 전기만 사용되죠. 그다음 유동팬 계속 돌리면은 유동팬은 무한히 쓸 수 있어요? 유동팬도 가동 시간이 있어요. 내구 수명이 있어갖고 계속 돌리면은 수명이 감소한다는 거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팬은 항상 문을 열으면은 꺼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CO2 제어를 볼게요. CO2를 공급하는 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난방기 배기가스를 쓰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 냉각기를 통해 공급하는데 난방기 배기가스 사용하는 경우가 부여의 그 팜팜이라고 있었는데 부여의 팜팜이라고 동부팜에서 하다가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러냐? LPG 가스를 쓰다 보니까 LPG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두 번째가 가스 피해가 난 적이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CO2를 난방기 배기가스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가스 무슨 뭐라고 하죠? 측정하는 기계를 설치해갖고 가스에서 CO 가스라든가 녹스 가스가 나오는 걸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정화하는 우레아 탱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지금 경유차 타시는 분들 차에다 뭐 넣고 다녀요? 거기다가 경유차 경유차 손 들어보세요. 뭐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요소수 넣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소수 탱크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난방기 배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레아 탱크를 우레아가 아닌 요소수 탱크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고 귀찮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LNG를 썼다고 하면은 가능했을 텐데 지금 LPG를 쓰다 보니까 지금 쓰지 않는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는 뭐예요? CO2가 환기를 이용한다. 창을 열면 CO2가 들어오죠. 액체 CO2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액체 CO2는 뭐예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우리는 학교에다 제가 액화탱크를 넣으려다가 안 넣었거든요. 그 이유가
탱크 로리를 받아야 되는데 앞만 봐도 탱크 로리가 올 수 없는 높이에 저기가 무거워서.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걸 설치하고 되면은 일단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또 하나가 이거 가스를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또 문제가 되고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CO2 쓰게 되면은 가스 안전 뭐죠? 관리를 해야 돼요. 자격증을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 달았어요. 그 다음에 CO2 연소식 가스 발생기. 이건 뭘까요? 온실 안에서 등유나 LPG를 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밀폐된 공간에서. 그 다음에 누가 그거로. 두 번째 뭐예요? 온도 편차가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그러니까 내가 연소식 발생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근처는 뜨겁고 반대편 어때요? 상대적으로 차갑죠. 그럼 뭐가 생겨요? 결로가 생기겠죠. 그래서 권장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CO2 공급관이 있고 공급팬이 있는데 공급팬보다는 공급관을 많이 사용해요. CO2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예, 무거운 가스예요. 그러면은 이게 N2나 O2보다 무겁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거우니까 식물체 위에 가 있어야 될까요? 내려 아래쪽에 있어야 될까요? 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래에 설치한다. 왜? 일단 이론적으로는 위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온실에서는 어차피 밀폐된 공간이라 내려와요,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아래에 있어도 위로 올라가요. 아래 깔아놔도.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위에서 쏟아져야 여기서 광합성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다음 위에 설치되면 단점들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죠? 작업하기 불편하죠.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햇빛을 가는. 겨울철 햇빛이 없죠. 일단은 위에 설치할 때는 고정시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만큼 뭐가 돼요? 그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 베드 밑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거터 베드 밑에 설치해요, 전부 다. CO2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 천연가스 LNG를 태울 때 보면은 보통 탄산가스가 1.8kg, 물이 1.4kg 나온다고 하는데 1.8kg 볼게요. 보통 지금 그 도시가스 1立方미터가 얼마나 보통 제가 알기로 도시가스가 지금 탄산가스 가격이 380원 정도 하더라고요. 가격이요. 380원 정도 하는데 아마 LPG 가격이 아마 그러면은 지금 저기 1kg 정도에 아마 한 1,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원 정도. 그러면은 실제로 탄산가스가 1.8kg 나오는 거 어때요? 한 700원 정도 되는 거고 거기다가 난방까지 하면 되게 효율적이죠. 근데 문제가 지금 다 LPG라는 문제예요. LPG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제 생각에는 우리 경제성이 맞으려고 하면은 LNG 라인이 내 온실 옆으로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걸 뺐을 수 있다면 가능은 한데 지금같이 LPG 가스를 탱크로를 받아쓰면은 그게 두 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안 쓰는 거 보면은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들은.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 설치됐던 우리나라 초기죠. 그러니까 2000년대, 2010년대, 8년도, 8, 9년도에 설치됐던 중에서 두 개 농장에서 LPG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가치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걸 수가 있고, 그다음에 CO2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순광환경 어떨까요? 순광환경이 강하면은 높여야 되겠죠. 풍속이 강하면 CO2는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높이면 안 돼요. 환기창의 위치가 환기창을 크게 열면 열어야 돼요. CO2를 공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습도가 낮으면 CO2 공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CO2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공개 폐도가 커질수록 효과가 좋은데 바로 만약에 습도가 낮으면 습도가 지금 30% 40%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공개 폐도가 작아져서 공급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온실을 제어할 때 환경 제어에서 첫 번째가 뭐죠? 온도. 광량 대비 온도.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습도. 마지막에 이산화탄소. 광이 이제 광은 기본이에요. 광에 따라 뭐가 바뀌어요? 온도가 바뀌고. 온도에 따라 뭐가 바뀌어요? 습도가 바뀌고. 습도가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이산화탄소가 바뀌어요. 그래서 연달아 가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전부 다 이것들이.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강광일 때 온실 습도를 우리가 탄산가스 농도를 높이고 약한 광일 때 이제 낮추는데 문제가 저희는 아래쪽 걸 좀 권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800에서 1000원 정도 ppm 공급하려고 되면 우리가 이제
이제 높은 설정이잖아요. 이게 800, 1000을 설정 온도가 고농도, 양양, 1000도 이게 800 정도 설치하려고 하면은 탄산가스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보다 우리가 탄산가스 농도 설정 농도가 낮거든요. 왜 낮을까요? 비용의 문제다. 만약에 천연가스면은 탄산가스 가격이 아까 보셨죠? 공짜예요. 돈을 내야 돼요. 공짜죠. 공짜예요. 왜? 내가 난방을 할 때 추결 탱크에다 어떻게 해요? 물을 낮에 끓이면서 뭐래요? 내가 추결 탱크에 물을 막 끓이면서 뭐 하고 있어요? 탄산가스는 온실로 안으로 공급하죠. 실제로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탄산가스 농도를 1000ppm 막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에어컨을 쓴다고 했죠. 난방과 별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낮게 공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농도 설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500ppm 이대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거의 다 400에서 500ppm 내에서 우리 조절을 해요. 400에서 500 정도가. 500 조절해서 400에서 400이라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외부의 탄산가스 농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을 좀 닫았을 때는 500까지 공급해줘요. 여기서 움직여요. 왜냐? 우리는 탄산가스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 환경제어 책을 보게 되면은 막 800, 1000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유럽 걸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볼게요. 참고로 알아볼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외부가 400이고 기본 400이잖아요 지금. 내부가 500 설정했어요. 100 차이가 나죠. 내부를 800으로 설정했니까 600으로 400에 500으로 내부 600으로 할게요. 내부를 600이고 외부가 400이 돼요. 그러면은 500에서 500ppm 할 때하고 600ppm 할 때하고 내가 탄산가스를 100만 더 주면 될까요? 아니, 몇 배를 더 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속도예요. 무슨 얘기냐? 내 외부의 차이가 클수록 뭐가 돼요? 탄산가스 더 밖으로 더 빨리 빠져나가요. 우리가 온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부 설정 온도가 15도인데 외부가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난방을 훨씬 많이 해야 되죠. 내가 이 15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훨씬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부 설정 온도를 15도 설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16도 하느냐, 18도냐, 2도 차이라는 온도가 난방비에서는 보통 20%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래쪽 전온도 설정을 주로 해요. 500ppm을 넘어가지 않게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 하면은 저희가 그래요. 탄산가스가 공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해요. 습도가 이제 영향인데 습도가 낮으면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치고 적게 하기 때문에 더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습도가 낮으면 광합성을 적게 하기 때문에 CO2 농도가 높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습도가 50% 이 정도를 하한으로 잡고요. 상한을 70% 잡아요. 그래서 70% 이상이면은 우리가 50부터 70까지는 비례적으로 높이고요. 50 이하가 되면은 이제 70에서 50까지는 떨어뜨리는데 기공이 닫히기 때문에 우리가 습도가 낮을 경우에 탄산가스를 낮게 공급한다. 여기서 기공이 닫혔을 때, 작게 열렸을 때 탄산가스를 높게 놓으면 광합성률이 높아질까요?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문제가 있죠. 탄산가스 가격을 못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공짜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럽 같이 네덜란드 같이 탄산가스 가격이 공짜다. 그럼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넣어야 되죠. 아무래도 농도가 높게 되면 작은 구멍을 뚫고 더 들어갈 거예요. 탄산가스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탄산가스가 이제 우리는 돈 주고 4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비용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저희 유럽 책을 상당히 많이 가정한 내용인데 번역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저농도 설정이고 유럽은 고농도 설정이다. 그 이유가 바로 탄산가스의 공급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환기창 영향값인데요. 환기창을 보통 10% 열면은 이제 그 하한값이 되고, 그러니까 하한 10%부터 0%까지는 얼마 늘어난 얘기, 800을 늘어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40% 열면은 넣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환기창이 열린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한 20-30% 열리면 탄산가스 공급을 중지한다. 또는 10% 이상 열리면은 탄산가스를 그냥 400ppm으로 맞춰놔요. 우리가 400ppm 맞춰놔요. 그러면은 400이
안 되면 탄산은 들어가고요. 400이 넘어가면은 안 들어가겠죠. 400으로 맞춰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탄산가스 그 센서가 정밀할까 정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탄산가스 그 측정 장치를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농업용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0ppm 이하에서 측정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보통 5000만 ppm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5000을 볼게요. 400하고 500하고 범위가 어때요? 5000ppm을 측정하는 기계다. 400ppm과 500ppm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농업용 탄산가스 측정 장치가 따로 없어요, 되게. 보강은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 보강했고, 보통 보강을 에너지 관리가 되면은 열 관리에서 뭐가 돼요? 난방기가 있고 HP가 이제 저걸 말하거든요. 전기하고 저기 난방 같이 하는 전기하고 난방 같이 하는 걸만 얘기하고요. 버퍼 탱크는 출혈 탱크를 얘기하고, 그럼 열 관리하려면은 난방기와 이건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없지만 있는 데서는 이제 HP라든가 버퍼 탱크 관리하게 되고, 그다음 교환기가 있죠. 열 교환기. 그다음에 탄산가스는 외부하고 에퍼가스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거의 없지만 난방을 하게 되면 CO2가 더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내가 저거 쓰게 되면 탄산시비를 하게 되면 천연가스 쓰게 되면, 그다음에 액화가 있고요. 전기는 이제 주전력 같은 게 있는데 보면 열의 사용 목적은 첫 번째가 온실의 온도 유지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작물의 증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온실의 공기를 유동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온도 유지가 있고 작물의 증산 촉진이 있고 온실의 대류 촉진이 있는데, 우리가 열 사용하고 난방하는 목적을 온실의 온도 유지만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 뭐라 하려고 그래요? 작물의 증산과 온실의 공기 유동에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온실 온도 유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열 손실을 보게 되면 관리 열 손실이 있고요, 환기 전열 손실이 있고 지중 변열 손실이 있어요. 왜냐면 관리 열 손실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전류와 대류와 복사가 있죠. 전도는 피복제를 통해서 나가는 것.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옆친구 교회 다닐까 우리 전도라고 해요. 붙어 있는 거 이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붙어서 이동하는 걸 전도. 대류는 뭐예요? 공기가 움직여서 또는 액체가 움직여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고, 복사는 전도와 대류 없이 뭐가 해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때 전도로 오나요? 없죠. 진공 상태예요. 대류로 오나요? 안 오죠. 뭘로 와요? 복사 에너지가 바로 지구로 오죠. 환기 전환 손실은 뭐가 있어요? 틈새 환기라고 하죠. 구멍이 온실의 빈틈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들, 우리가 그걸 보고 틈새 환기라고 해요. 지중한 손실은 뭐가 있어요? 땅으로 뺏기는 거죠. 그 다음에 증산이라는 거 열 손실이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열이 뺏기긴 하지만 에너지는 그냥 남아있어요. 에너지 형태는 남고, 에너지가 변한 거지 에너지는 그대로 갖고 있다. 만약에 온실의 온도가 30도였는데 25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줄었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5kJ이 뭘로 바뀌었다? 수증기로 남아있다면 엔탈피는 같다는 얘기죠. 사막에도 이런 일이 많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우디나 이런 데서 공기는 외부 공기가 뜨거운데 온실로 안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온실이 온도가 떨어진다. 왜 떨어져요? 현열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온도는 떨어지고 잠열로 바뀐 거죠. 그리고 저희가 수증기의 공급원, 그 다음에 아까 여기까지 아까 뭐라고 하죠? 여기 열 손실에 대해서 좀 꼭 한 문제 내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열 손실은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복합지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한 데서만 문제 낼 거예요. 아이고.